은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흔히 편안한 휴식과 여유로운 일상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막상 직장을 떠난 뒤 한 달이 되어 돌아보니 매일 따뜻한 밥 한 끼 해결조차 버겁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살아온 만큼 충분히 안락해야 할 노후가 뜻밖의 생존이 되어버린 순간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퇴 후 한 달 밥값도 못 챙긴 충격 실화.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하고 나면 한가로운 여유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뭔가 은퇴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고 버킷리스트에 적어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죠. 근데 세상 일이 어디 예상대로만 돌아가나요? 막상 은퇴해보니 꿈꾸던 그림은커녕 한 달 만에 이거 나 생활비도 모자라 하는 상황이 올 줄이야. 오늘은 실제로 은퇴 후 몇 달 만에 생활고를 겪었던 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길 거예요. 다행히도 이 세 분 모두 각자만의 방식으로 대안을 찾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은퇴가 멀었다고 해도 혹은 막 은퇴한 참이라고 해도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김영수 가명 58세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돈도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영수 씨는 58세까지 대기업에서 나름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퇴직 직전까지 한 3억 정도 목돈을 모았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은행 이자로 한 달에 100만 원쯤 나오니 기본 생활은 가능하겠다 정도로요. 근데 막상 퇴직 후 첫 달이 지났을 때 영수 씨가 깜짝 놀란 건 생활비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평소 직장 다닐 때보다 돈 들어갈 일이 오히려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가족과 식사 약속도 잦아지고 주말에는 집에 있으니 전기세, 수도세, 식비 등이 더 많이 나오고 아내와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했다가 평소 쌓인 피로를 푼다고 숙소를 좋은 데 잡았더니 출혈이 훌쩍 커졌죠. 결국 한 달 만에 느낀 건 은퇴해서 수입이 사라지면 지출도 절약 모드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나는 멘탈이 직장인 때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영수 씨는 그제야 퇴직 후 첫 몇 달 동안은 수입이 없는 만큼 더 철저히 줄여야 한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생활 패턴부터 대폭 줄이기였어요. 가족 외식 횟수를 줄이고 여행은 저렴한 소도시로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가기로 했고 장보고 요리하는 횟수를 늘렸죠. 자기 자신에게도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이나 난방을 적절히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싹 바꿔보자라고 스스로 다짐한 게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2. 박미영 가명 61세 이제부터 진짜 내 삶을 찾아야지. 퇴직 후 무료함이 이렇게 무서운 줄 미처 몰랐어요. 미영 씨는 금융권에서 근무하다가 60세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30년 넘게 직장인이었으니 오랜 시간의 습관이 무섭잖아요.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쌓인 집안일을 처리하는 루틴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보니 시간은 많아졌지만 정작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무료함이 곧장 소비로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괜히 답답해서 인터넷 쇼핑을 뒤적이고 내가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한 번쯤은 사고 싶은 거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클릭 어느새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쌓여버리는 거죠. 한 달쯤 지나서 가계부를 열어본 미영 씨는 깜짝 놀랐대요. 하루하루 10,000원, 20,000원씩 별거 아닌 줄 알고 썼는데 그게 쌓이니까 무서운 돈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은퇴했으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없고 적금과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는 상황. 이러다가는 몇 달 안에 완전히 바닥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미영 씨는 소비 대신 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작게라도
수익을 내보자고 결심한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는데 마냥 써버리지만 말고 취미를 직업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게 손뜨개 공예였어요. 예전에 취미로 하던 걸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온라인에 판매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보다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지만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돈이 아까워서 못 사던 재료도 이젠 투자인 셈 치고 사니까 즐겁다 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은퇴했어도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3. 정오진 가명 65세 사회적 고립감이 가장 무서웠어요. 돌이켜보니 돈도 문제지만 내 마음은 더 힘들었어요. 호진 씨 사례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퇴직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가장 괴로웠던 건 사실 소득이 아니라 소속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직장이라는 커다란 조직 안에서 매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지내다가 이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려니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돈 문제도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어요.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약간의 자산이 있다지만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걸 자꾸만 느끼게 되죠.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혹시 80살, 90살 넘게 산다면 남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도 커졌어요. 이러니 더 위축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호진 씨는 솔직히 돈은 지금 당장 밥 사 먹을 정도는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한 푼도 못 쓰겠더라고 해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대로 몇 달 더 지나면 어떻게 되지? 싶어서 용기를 내어 지역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나마 마음이 풀리고 나만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 공예, 운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본인에게 맞는 걸 골라서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나도 미래를 대비할 용기가 생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은퇴 후 한 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세 분의 사례를 듣고 있으면 은퇴가 끝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동안 직장인으로 살면서 은퇴 후를 충분히 대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퇴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정도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해보니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첫째, 소비 패턴을 직장인일 때와 똑같이 가져가면 큰 코 다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어느 순간 인출만 있고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으니 한 달 만에도 적자 폭이 커질 수 있죠. 둘째, 은퇴 이후엔 무료함 때문에 돈을 쓰거나 반대로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자신에게 맞는 취미나 일거리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은 생각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외롭고 우울해지면 그게 또 소비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사회활동을 조금이라도 지속하는 것, 이런 관계 유지가 내가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보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퇴 후 한 달에 느끼는 충격은 피할 수 없지만 그걸 극복하고 잘 적응하면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팥값도 챙기기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돈은 있어도 마음이 공허한 분도 있죠.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석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기존의 소비 습관을 조절하고 새로운 취미나 제2의 직업을 탐색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난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시기이니까요. 준비를 미리 할수록 충격은 줄어들고 더 나은 선택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아직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부터 연습하고 대비해보면 좋겠죠. 반면 이미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를 해서 이제부터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개한 세 사례처럼 각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불안하고 막막해도 내가 직접 부딪혀보면 분명 길이 생기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은퇴 후 외롭거나 우울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대화를 나눠주세요. 퇴직했으니 편하겠네, 좋겠다라는 말보다 힘들지 않아? 뭔가 불안하지 않아? 하고 솔직하게 물어주는 게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누구도 외롭지 않은 은퇴 생활, 온전히 나를 다시 발견하는 멋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이렇게 은퇴 후 한 달 만에 충격을 받은 세 분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누구든 간에 은퇴 직후엔 크든 작든 변화와 혼란을 겪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그 혼란을 내 잘못인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설계해보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은퇴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내 삶을 발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물론 팥값도 챙겨야 하고 아플 때 병원도 가야 하니 돈 문제와 외로움 문제를 무시할 순 없죠.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또 여러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은퇴 후 생활 미리미리 생각해보자는 작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합니다. 결국 내가 살아갈 미래이니까요. 자,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부터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은퇴 이후를 상상해보면서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